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가 유행이라고 하죠. 코로나가 아니어도요, 발열은 항상 성가시고 걱정스럽습니다. 입원실을 운영하는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에게, 특히나 암 환자에게 발열 증상이 생기면 긴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분이 있어서 안심하고 진료하고 있습니다. 고상훈 원장님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외과 고상훈 원장입니다. 일반 환자분들도 그렇지만 암 환자분들은 더욱 발열에 예민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이 자주 듣는 말이 있죠. 열이 나면 응급실에 바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이죠. 일반적인 경우는 왜 열 조금 난다고 뭐 응급실까지 가야 되나 싶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항암 치료 환자분들에게 발열은 그만큼 무서운 거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항암 치료 중 암 환자에게서 종종 발생하는 호중구 감소성 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중구라고 하면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요. 백혈구의 일종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몸의 혈액 속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의 혈구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백혈구는 면역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죠. 이 백혈구도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요.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 단핵구 등등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몸에 세균이나 진균 등이 침입을 했을 때 우선 방어를 하는, 그러니까 1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호중구입니다. 그래서 호중구가 감소하면 감염에 아주 취약해지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우리 몸의 혈액성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백혈구인데 그 백혈구의 거의 50에서 70%가 호중구니까요. 자, 여러분이 일반 혈액 검사를 할 때도 이 비율이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대개는 눈여겨보시질 않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쉬운 예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가벼운 감기 기운 정도 잘 쉬우면서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호중구 감소가 있는 환자의 경우라면 기관지염, 폐렴, 심하면 폐혈증까지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느 정도 수치가 되면 이 감소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지도 한번 좀 알려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혈액 검사로 쉽게 확인이 되는데요. 호중구가 마이크로리터당 1500 미만일 경우 감소라고 하죠. 1000에서 1500일 때 경증, 500에서 1000이면 중증도, 500 미만이면 중증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항암을 하시는 환자분들의 경우는 호중구 감소가 잘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는 항암제, 특히 세포독성 항암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세포독성 항암제의 작용은 암이 빠르게 증식한다는 특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과정에서 정상세포들 중에서도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들은 같이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경우가 점막세포인데요. 그래서 항암 중에는 입안의 점막세포가 데미지를 받아서 입안이 헐고 구내염이 생긴다거나 장점막세포 손상으로 설사를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빈번히 보이게 됩니다. 또 모근세포, 생식세포도 이에 해당하고요. 특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호중구와 관련된 골수세포도 역시 항암제에 취약한 세포입니다. 골수에서 혈구세포들이 만들어지는데 세포독성 항암제로 인해서 골수가 억제되면 백혈구 생성이 줄어들어서 숫자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가 함께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호중구의 감소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레 인지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호중구 감소 자체만으로는 증상도 없고 무엇보다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에 초기 염증 반응에 대한 증상이나 징후는 거의 나타나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호중구가 감소했다고 다 열이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호중구 감소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야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가서야 호중구 수치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람마다 기초 체온이 다르기 때문에 열의 기준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고막 체온계 기준으로 38도 이상이면 발열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고 감염에 대한 대처를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항암하시는 분들 걱정거리 하나 더 늘었다 하실 텐데요. 자, 항암 중에 호중구 감소는 주로 언제쯤 나타날까요? 호중구 감소는 항암 치료 직후 갑작스럽게 뚝 떨어지기보다는 골수 억제로 인한 혈구 생성의 감소 결과니까 대개는 점진적인 감소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항암 치료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보통 1주에서 2주 사이에 바닥을 찍고 이후 서서히 상승을 하게 되죠. 따라서 대부분의 호중구 감소성 열은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열이 나면 이제 해열제부터 복용하고 견뎌보잖아요. 하지만 항암시 호중구 감소성 열이라면 대처도 당연히 달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해열제는 미열일 때 한 번 정도 복용할 수는 있겠으나 가급적이면 함부로 드시지 않는 걸 권고드립니다. 열은 일시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해열제가 호중구 감소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해열제를 써서 일시적으로 열만 떨어뜨리면 오히려 증상 자체는 가려져서 호중구 감소성 열의 진단이 느려지게 되고 또 치료 지연으로 이어져서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병원을 찾는 게 답이겠는데요. 주로 어떤 처치를 받나요? 열이 심해서 고열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진료를 보시고 이후에 조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호중구 감소가 심할 경우 골수에서의 백혈구 생산을 촉진하는 주사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고형암의 경우에는 500 미만일 때 1000 이상을 목표로 시행을 하고요. 혈액 종양의 경우는 1000 미만이면 시행을 하는데 3000 이상을 목표로 투여를 하게 됩니다. 단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투여 기준을 1000 미만으로 하고요. 항생제 등의 추가적인 치료도 필요하겠죠. 자, 항암 중 발열 시는 미열이라도 가능한 빨리 병원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근데 요즘 같은 상황이면 응급실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방관리법이 특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입원 환자분이나 외래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 시행하고 일주에서 열흘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열이 없더라도 혈액 검사를 체크해 볼 것을 권고드리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호중구 감소 환자분들은 사전에 감염 예방 및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손 씻기, 마스크 사용,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고 감염자와 접촉을 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구강 감염 방지를 위해 칫솔도 부드러운 것을 사용해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일상적인 것에서조차도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식사도 중요하죠. 자, 날 생선이나 익히지 않은 채소 또는 남은 음식, 미리 조리된 음식, 또 고온에서 살균되지 않은 유제품 등과 같이 세균의 감염 위험률이 높은 식사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과일은요,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감염 위험이 높은 환자들에게는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고려를 해야 되고 백신 접종도 시행이 필요합니다. 물론 백신은 항암제로 인한 면역 저하 기간은 피해서 하는 것이 좋겠죠. 전신 감염으로 이행이 빠르고 또 그만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호중구 감소성 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걱정만 얹어드린 건 아니겠죠. 아는 것이 힘이다. 대처법도 같이 알려드렸으니까요. 항암 중인 분들은 오늘 방송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보다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